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박연미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뭡니까?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관련해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동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일단 무슨 얘기고 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어떤 개념인지 이 방송을 보시는 네. 분들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집을 거래하면 실거래가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과표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공시가격인데 네. 사실 실거래가하고 공시가격 사이에는 좀 갭이 있다. 이걸 다들 아실 거예요. 예. 만약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라면 통상적으로 실제로 과표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한 6억 9천만 원 정도 칩니다. 해서 한 30% 정도는 실제 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걸 단계적으로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세금을 실거래가에 맞춰서 걷겠다. 이런 계획을 지난 정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 현 정부가 보기에는 이 로드맵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 즉 세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정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작년부터 방향을 틀기 시작을 했고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이 69%인데 예.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잠시 당국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 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세 부담 완화가 이제 첫 번째 목표랄까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이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해서 네. 실제 세 부담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 동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올해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가 제법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이 되어도 예. 재산세 자체는 좀 더 내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로드맵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건 장기적으로 볼 때 한 2035년까지 예. 실거래가 대비 한 90%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예.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리면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으로 묶는다. 즉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6억 9천만 원까지만 과세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거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올해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일단 재산세 자체는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내는 네, 입장도 그렇습니다. 크게 부담은 아닐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한데 정부는 그러면 그만큼 좀 줄어든 세수를 좀 메워야 하는 그런 그렇죠. 숙제를 안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고민거리인데 예. 국세의 3대장은 원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 어느 쪽을 보아도 세수가 늘어날 만한 구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고요. 예.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로 받아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종부세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재정의 폭도 줄어들게 됩니다. 해서 예. 전체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좀 빠듯하게 내년을 나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우려되는 건데 예. 그렇다고 국채를 발행하기에는 국채가 늘어나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커지죠. 될 테니 예. 어느 쪽으로도 사실 정부가 지금 뾰족수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정책을 펴는 거라고 좀 네.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현실화 계획 이건 네. 좀 손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을 반영을 네. 했다. 이게 정부의 설명인데 예컨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로드맵에 따라서 공시가격을 빠르게 실거래가를 따라잡는 방식으로 올려놓았는데 예.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거래 가격이 작년 말 올해
3월까지의 수준처럼 급격히 하락을 해버리면 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너무 빠르게 좀 과속하는 방향으로 세워놓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금의 버퍼가 사라진다.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 정부에서 세워놓았던 전체적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내년 1월부터 외부에 연구 용역을 주고 내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예. 굉장히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뭐 지난 정부 때야 뭐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니까요. 네. 뭐 오히려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그렇죠. 좀 높았었는데 여튼 이렇게 뭐 세금을 부담을 좀 덜어주면 글쎄요 또 부자들만 세금을 깎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하는 설명은 뭐냐면 네. 지금 우리 성장률을 바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수출이 안 되고 예. 그렇다면 수출이 안 될 때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내수가 받친다는 건 결국 국민들의 소비거든요. 예. 근데 민간 소비를 할 여력이 있으려면 고금리 상황에서 원래금 부담이 올라가 있고 세금 예.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면 예. 이건 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말씀하신 그렇군요. 것처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능한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소비 여력이 중산층 이상에게 있다는 현실을 또 도외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게 철학적으로 부딪히는 부분과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만약에 그 부동산이 급등하는 가격의 급등기였다면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실 부동산 경기 그리고 구매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들 예. 다른 무엇보다도 대출 규제가 시장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던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호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이죠, 그게. 그렇죠. 네. 정부는 사실 급등도 급락도 바라지 않고 네. 현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사실 어떤 정부든 바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 유지를 바라는 정부의 정책에는 그 부합하겠으나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스케줄을 좀 늦춘다고 해서 이게 현재와 같이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격변하게 만들 만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 이 동결 이것이 빌라 임대 시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공시가격을 현실화율 69% 올해와 내년에 똑같이 맞춘다라고 할 때 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특히 빌라나 그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된 채로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실제로 거래가도 떨어질 테고 공시가격 자체도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요건 이런 것들이 깐깐해졌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대비 150%까지 가능했던 그 부분도 140%로 낮춰야 하고 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너무 저렴하게 감정이 될 경우에 예. 빌라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가뜩이나 역전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예. 집값으로 쳐주는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하려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종전 세입자에게 주었던 것보다 낮은 가격에 세를 주어야 하는데 예. 그러면 그 갭을 집주인이 메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세난 얘기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는 건데 이 정부가 이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시켜줬잖아요. 추가 대책이 좀 그럼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혹은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예. 사실 지난번에 정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집주인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력을 벗어난 상황에 집을 구입하거나 예. 그런 상태로
세를 주었을 때에는 집주인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건데 이걸 정부가 지나치게 나서서 지나치게 버퍼를 주는 개입했다. 것이 맞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세입자가 무슨 죄냐. 예.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이 사람이 나갈 수 있으니 네. 대출 받아서라도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이쪽이 우세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추가로 정부가 무엇을 더 지원한다. 이게 아마 정책을 마련하기가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입자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정부도 뭔가 대출을 빨리 좀 마련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개편 방안 그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정부의 문제의식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정부는 원점 재검토까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일견 보면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사이의 갭이 지나치게 크면 예. 세금을 왜 세일해 주느냐 이런 논란이 항상 있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에 벌어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공시가격을 연초에 예.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세운 기준과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예. 이게 지나치게 붙어 있으면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이때는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룸이 지나치게 적다. 예. 정부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2022년, 2023년, 24년까지 시장의 가격이 좀 제법 크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버퍼를 둘 필요도 있다. 이쪽에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세금 문제도 아까 전에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세수를 메꿀 거냐 이런 대책도 좀 없는 상황에서 네. 뭔가 그 방향성도 좀 큰 틀에서 좀 확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거래가 실종됐다는 게 뭐 가장 네. 큰 문제일 텐데 지방 정부의 세수로 잡히는 것들이 재산세도 이제 예. 줄어들게 된다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재산세도 좀 줄어들게 될 거고 예. 근본적으로는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래가 되게 하려고 취득록세나 양도세를 낮춰준다.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 해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그리고 네. 무엇보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테니까 예. 그렇다고 정부가 또 집값이 오르라고 부추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마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지나치게 예. 하락하거나 지나치게 상승할 기미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미세 조정 수준의 정책만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당장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동결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